건강과 아름다움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시간에 소용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출산을 본인 인생 터닝 포인트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아주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쁜 아기를 얻은 것만큼 또 잃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잃으신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좀 찾아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짠! 깨가 있네요, 깨가. 오늘 내용과 이 깨, 과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채널 고정! 어찌 이러고 밥 먹는 분위기가 영 맹맹한데? 여보, 요즘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요즘 몸이 좀 변한 걸 느껴. 너도 애 낳아봐. 우리나라 남자는 이래서 문제라니까. 형 여자들 드디어 터졌다. 남의 속도 모르는 남자들 때문인데 여자들을 화나게 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밥상. 와우, 오늘 밥상이 정말로 기대된다. 결국 홀랑태운 꽁치에 밥 먹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는데 이 부부를 과거의 행복했던 순간으로 되돌릴 순 없을까? 이 부부에게 뜨뜻한 허니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골반저 근육 보건술. 출산 후 달라진 여성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데 오늘 이 시간 골반저 근육 보건술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깨가 쏟아지는 신혼 시절로 되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여성의원의 염윤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역시 의학 전문 리포터 박미 씨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이 출산을 하고 난 여성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그게 출산 후 부부관계에서 얻는 즐거움이 출산 전과 달라서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신혼 때 부부관계로 돌아가는 방법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디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는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출산 후에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출산 후에는 부부간만의 시간을 가질 그런 사이가 별로 없게 되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같이 자야 되고 아이가 좀 더 크면 옆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러다 더 커서 이제 부부간의 시간을 가질 그럴 타이밍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여성의 몸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그때 이제 부부관계를 갖게 됐을 때 내 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기 난 이후에 많이 넓어졌구나. 이러한 느낌들을 받으시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평균 이혼율이 약 6%로 특히 30, 40대 부부의 이혼율이 약 10% 전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아야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무엇보다 먼저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들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의 이제 서 있는 배 안쪽, 골반 안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입니다. 소변을 보는 요도의 입구에서부터 요도를 통해 방광과 연결이 되고요. 질 입구는 질 통로를 통해서 자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항문은 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보통 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질의 입구이죠. 그 입구에서부터 동굴과 같은 이 질의 통로, 평균적으로 약 10c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질이 되겠죠. 여기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구조가 보이시는데 이러한 구조들이 바로 골반저 근육입니다. 그럼 또 한 장면이 있죠? 예, 이 질 안쪽의 내부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맨 위에 소변을 보는 요도, 그 밑에 질 통로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는 이제 항문에서 이어지는 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이 소변 보는 요도와 질을 왼쪽, 오른쪽에서 감싸고 내려와 질과 장 사이에서 만나면서 질을 떠받쳐주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 장을 감싸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변을 참는다던가 변을 참을 때 오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근육이라는 이유이고, 이 근육이 하는 일이 소변을 참는다던가 또는 질을 좁게 만들고 성관계 시에 질이 점점 더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서 변을 참고 변을 밀어내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출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출산 후의 모습 그림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요도, 2번이 질, 그다음에 회음부를 거쳐서 장으로 이어지는데 주황색 근육이 아기 낳기 전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잘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모습 모식도에서 보듯이 질과 요도, 방광 그리고 장이 아주 나란히 일자로 잘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질을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산도가 바로 이 질이기 때문에 아기가 나오면서 이 근육이 벌어지게 되고 벌어져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에 인해서 질이 넓어지게 되고 아래쪽으로 처지면서 장을 누른다던가 요도가 밑으로 처지면서 중간 요도의 처짐으로 인한 요실금 같은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질 근육이 늘어나면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요실금을 비롯해서 뭐 변비까지 뭐 다양한 질환이 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소위 말하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병원에 가서 전기 자극 등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전기 자극 요법 등도 있죠. 하지만 다친 근육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운동을 통해서 그 힘을 키우는 것은 사실 큰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 다쳤을 때 그 팔의 근육을 찢어진 근육을 붙여준다던가 어떤 치료하지 않고 단지 운동을 통해서만 그 팔을 쓰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친 근육을 제대로 복원시키는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을 통해서 근육을 예전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골반저 근육 복원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간단한 시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어떤 시술입니까? 예,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은 부인과 성형의 일종으로서 질을 감싸주고 떠받쳐주고 있었던 이 근육이 출산을 통해서 벌어진 경우에 질의 점막에 절개를 한 후 들어가서 벌어진 근육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근육이 요도와 질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처졌던 중간 요도가 펴지면서 요실금의 개선 현상, 질이 좁아지면서 부부관계의 만족도의 증가, 그리고 장을 펴지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본 설명을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질을 감싸고 있었던 근육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점막을 통해 들어가서 벌어져 있는 좌우의 근육을 충분히 박리한 이후에 가운데로 모아서 봉합사를 통해서 묶어주게 됩니다. 봉합사는 녹아서 없어지는 실을 쓰기 때문에 몸에는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고 근육과 근육은 약 4주 동안 자기 자신들끼리 서로 튼튼하게 붙어서 아기 낳기 전의 모습으로 질과 여러 가지 중요 장기들을 잘 조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골반저 근육 복원술도 부인과 성형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부인과 성형에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인과 성형이란 어떤 수술이고 또 왜 필요하나요? 부인과 성형은 쉽게 말하면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모든 성형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도 그 일종이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소음순 성형 수술 또는 질입구 성형 수술 그리고 질 안쪽을 좁게 하는 수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인과 성형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모양 그리고 어떤 질병에 대한 것만 관심이 초점이 됐지만 최근에는 어떤 성기능이라든가 배뇨 배변 활동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아우르고 특히 여성과 남성의 모두의 자신감과
그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경우 사회 활동에서도 그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수술은 뭐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분들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늘어난 근육 복원하는데 이제 늘어난 것을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건지 잘.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요실금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 나는 질이 넓어졌을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신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는 임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근육을 벌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임신했을 때는 당연히 자연분만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근육의 준비가 전혀 없이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올 경우 이 근육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열이 되겠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뛰기 전에 충분한 워밍업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듯이 그러한 역할을 임신 호르몬이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근육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단지 자연분만 하신 분과 제왕절개 수술하신 분들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질 입구의 손상이 있다 없다의 차이 정도, 그리고 이 근육이 늘어나긴 했지만 유착이 심하다, 주변 조직에 가서 눌러붙어 있다 없다의 차이가 크게 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에게는 좀 가장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네. 보통 질 성형이라고 하면 이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통증과 출혈 어느 정도인가요?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를 잘라내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출혈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많이 잘라내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플 수 없고 수술을 하는데 피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칼로 손을 조금 베었을 때 나오는 통증과 출혈에 비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훨씬 통증이 심하고 훨씬 출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수술을 할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증이나 출혈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수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수술 시간은 근육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근육이 얼마만큼 많이 늘러붙어 있느냐, 그리고 점막이 많이 굳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균 1시간 내외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뭐 석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 뭐 꼭 거기에 초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 문제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저희 프로그램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제 바로 수술 현재 상황이거든요. 박민시 당뇨셨죠? 네, 이 출산은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예전 같지 않은 부부관계, 이제 남편이 다가오는 것이 설레기는커녕 귀찮고 시들해졌다는 주부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올바른 해결 방법, 바로 골반저 근육 보건술, 백투더 허니문으로 해주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검은 머리 탑들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노라 맹세한 부부.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랑은 깊어가는데 결국 사랑의 결실이 하나둘씩 생기고, 결실을 맺은 후 도망가는 남편. 이 남편 어찌 잡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동이 늘어가면서 오늘날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예전보다 상승된 건 확실한데요. 이 더불어서 전통적인 성 역할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부인과 성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인과 성형의 대표주자 골반저 근육 보건술, 지금부터 그 시술 현장을 공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이 참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이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이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수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권유를 한다던가 또는 본인이 부부간의 잠자리에서 만족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게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오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병원을 찾아서 상담과 진찰을 통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병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부부 관계 하나 했어도 좀 줄어들고. 여성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바로 출산. 하지만 출산 후 여성들은 정신적 안정을 찾지만 예전 같지 않은 신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골반저 근육. 출산 후 손상된 골반저 근육은 요실금을 비롯한 대변 활동의 장애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하지만 내놓고 고민하기 힘든 부분. 오늘 이 환자도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네, 방문자분과 상담을 마치셨는데 현재 환자의 상태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요실금의 아주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태가 근육이 이미 빠질 때 더욱더 나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이시고요. 질의 압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육의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근육이 자극을 받았을 때도 조여주는 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골반저 근육은 질과 항문 사이의 근육을 말한다. 또한 유도 직장을 지탱하고 있고 괄약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현재 골반저 근육 보건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연분만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골반저 근육이 분만 중에 손상되거나 옆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골반벽이 유착되어 질을 아래쪽에서 받쳐주지 못하므로 질 점막이 늘어나 아래로 처지게 된다. 결국 골반저 근육 보건술은 손상된 골반저 근육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주는 부인과 성형의 한 방식이다. 기존의 질의 앞부분만 줄여줬던 시술과 달리 질 전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질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예전 같지 않았던 부부관계를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된다. 시술받게 될 경우 국소마취 수술이므로 당일 퇴원 후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 그동안 예전 같지 않은 부부관계로 남몰래 고민하셨던 분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격려 한마디만 추가한다면 부부관계 이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죠? 네, 보통 처음에 병원을 찾으실 때는 나이도 있는데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딱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이 남편의 퇴근 시간이 너무 빨라지고 부부관계가 다시 시동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무엇보다도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하고요. 또 요실금이나 변비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제2의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 병원을 찾을 때는 어떤 문제들을 안고 병원을 찾아오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부부간의 잠자리를 가질 때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남편이 권유를 하거나 남편이 말을 했을 때 많이 오시게 되고요. 그런가 동시에 이제 뭐 요실금이라든가 변 보는 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같이 들게 되면 그럴 때 많이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폐경이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수술이 가능하나요? 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조절이 잘 되고 있으시다면은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폐경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의 저하가 질 성형 수술을 더욱더 필요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술을 받으실 때 폐경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질 입구 쪽이 너무 좁을 경우에는 성교통이 온다던가 아니면 점막이 많이 손상이 됐을 때는 질 건조증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수술을 받으셔야겠죠. 이제 저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일상생활이나 부부관계는 언제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예, 일상적인 생활은 수술 직후부터 바로 가능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뭐 오랫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의 경우에는 피부의 손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후면은 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뭐 일반적인 생활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으시고요. 네. 오히려 그러한 점들이 이 근육이 튼튼하게 붙는 데 걸리는 약 3, 4주의 기간 동안 조심해야 될 거를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 되고, 부부관계는 근육이 튼튼하게 붙는 4주 후부터 가능하십니다. 최근에 한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부부 중 10명 중에 이제 3명꼴로 부부간에 섹스리스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뭐 건전한 성생활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보루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준비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광고 보신 후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홀해진 부부관계를 확실히 좁혀주실 가암여성위원회 염윤석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메디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뭐 이쁜이 수술, 그런데 그게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뭐 질입구를 이쁘게 만든다는 목적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쁜이 수술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잘못된 이름이죠. 원래는 질입구 성형 수술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고요.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파란색 원이 이제 질입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항문과 질입구 사이에 회음부 쪽에 있는 피부를 역삼각형 모양으로 잘라내고 질 안쪽에 있는 점막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왼쪽과 오른쪽을 가운데로 모아서 봉합을 해줌으로써 벌어진 질입구가 이렇게 좁아지도록 입구 쪽만 좁게 만드는 수술이 말 그대로 질입구 성형 수술입니다.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질입구 성형 수술은 안쪽에서 벌어져 있는 근육은 그대로 방치가 된 채 입구 쪽만 이렇게 좁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근육이 해 주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질입구 성형 수술은 원래의 목적이 예전에 뭐 집에서 아기를 낳는다든가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질 입구 쪽이 심하게 손상된 이후에 병원에서 그거를 제대로 처치를 받지 않아서 입구가 벌어져 있음으로써 질 건조증이 오게 되고 균이 자꾸 항문과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한 문제가 약이 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받던 수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으로 단지 좁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피부를 좀 더 많이 잘라내면서 수술을 하면서 뭐 통증이라든가 출혈, 그 밖에 성교통, 질 건조증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골반 근육 보건술과 이쁜이 수술 일명 물론 뭐 질입구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죠. 질입구 성형 수술은 말 그대로 입구에서 하는 수술이고 골반저 근육 보건 수술은 질 안쪽에서 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구 쪽 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질입구 성형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거고 질 안쪽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은 결국 근육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두 수술을 함께 입구 쪽도 많이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받으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보다시피 정상적인 근육인 상태에서 근육이 질 안쪽을 좁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출산 후에 이 분홍색 근육이 벌어지면서 질이 넓어지고 요도가 밑으로 처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질입구 성형 수술은 이러한 근육의 어떤 복원이 없이 입구 쪽과 입구에서 이어지는 질 안쪽 점막만을 잘라내서 좁게 만드는 모습. 근육 수술은 이 근육을 다시 조여줌으로써 질 안쪽이 좁아지고 요도가 펴지면서 다른 문제까지 개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질입구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이 질입구가 굉장히 건조해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예, 질입구 성형 수술을 받으셨을 때 이제 질 건조증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질입구에는 질 분비물이 나오는 구멍이 밑에 5시 방향, 7시 방향 두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와 점막을 잘라낼 때 그 구멍이 막히게 되고요. 일부에서는 아기를 낳으시고 회음절개한 부분 봉합을 할 때 그 구멍이 잘못 막히게 되면 질입구 쪽에 양쪽 옆으로 바솔린 선 낭종이라 그래서 혹이 가끔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증상이 훨씬 심화되면서 분비물이 감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쪽은 그대로인데 입구 쪽은 좁다 보니까 안에부터 생긴 분비물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안 되고 안에 자꾸 고여버리게 되죠. 그러면 입구는 건조해지고 안쪽은 이 고여있는 분비물 때문에 냄새가 난다든가 뭐 염증이 자꾸 반복된다든가 하는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질입구 성형 수술과 골반저 근육 보건술을 좀 전반적으로 좀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입구 성형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는 게 장점이죠. 네.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리고 골반저 근육 보건 수술은 장점은 일단 질 안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질 안쪽에서 조여주는 힘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성적인 만족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 또한
피부를 잘라내는 점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적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 외에 어떤 점막의 제거라든가 다른 이물질을 넣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수술적 후유증과 부작용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또 아기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 근육이 다친 게 출산할 때 생기는 물리적인 충격, 임신 호르몬의 변화라고 그런다면 다시 임신을 하고 출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효과가 오랫동안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질입구 성형 수술의 단점은 아까 말한 대로 피부를 많이 잘라내야 되고 점막의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질 건조증이 올 수 있고요. 입구만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수술인 점이고요.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의 단점은 일단 수술 자체가 질입구 성형 수술에 비해서 어려운 수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멀리 처져 있는 근육을 찾아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수술이고 전문가에게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점. 또한 근육은 자꾸 쓰지 않으면 노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으로 조여졌을 때 이 근육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근육 수술이 없이 근육을 쓰지 않았을 때는 근육의 노화가 더 강하게 올 수 있지만 근육 수술을 통해서 근육을 보완했을 때는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노화를 더 늦게 만드는 반대적인 장점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 최근에는 레이저 질성형이나 임플란트 질성형 등 다른 질성형도 많고 최신 기법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네, 일단은 최신 기법이다 그런 거에 혹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예, 물론 레이저라는 기계 또는 임플란트라는 것이 최신 기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최신 기법을 무조건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수술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레이저 질성형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질 입구 성형 수술을 할 때 피부나 점막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또는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러한 수술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생긴 수술인데요. 레이저, 우리 점 뺄 때 많이 쓰는 기계잖아요. 그러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막과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그 레이저의 높은 온도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신경이 차단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적고 출혈도 적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생긴 수술입니다. 수술의 뭐 효과나 이런 거는 질입구 성형 수술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점막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질 건조증과 같은 경우가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질입구 손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질입구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키는 과정 차원에서 그러한 레이저를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입구 손상이 없다 그러면 그러한 수술 받을 필요는 없겠죠. 예. 임플란트 질 성형 수술은 이제 질 안쪽을 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면서 이 근육을 조여주는 것 대신 아까 말한 대로 근육 수술은 깊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점막 바로 아래에다가 소위 말해서 고무줄과 같은 탄력을 갖고 있는 실리콘이라든가 어떤 실리콘 조각 뭐 다른 임플란트들을 넣어줌으로써 안쪽이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끔 해주는 건데요. 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현재는 그러한 수술이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수술 직후 느끼는 불편함이 꽤 있겠어요, 그죠? 일단은 가장 불편한 것이 4주 동안 잠자리를 못 갖는다는 것이 가장 부부 사이에서는 불편하실 텐데, 뭐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실 거는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반저 근육 복원 수술을 받은 이후에 근육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에서 4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3, 4주 동안은 뭐 등산, 마라톤과 같이 아주 심한 운동 또는 질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뭐 탕 목욕이라던가 아니면 비데 사용, 뭐 좌욕 같은 거를 하시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한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재밌는 상황극으로 알아보는 메디극장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디극장 함께 하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신호가 와요. 이 신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차마 그냥 내보낼 수 없어요. 지나가던 이 남자 완전 똥매너예요. 모른 척하다 죽은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얼른 마음 편히 내보낼 장소를 찾아야 해요. 이대로 더 이상 버티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
결국 시원하게 해결해요. 이렇게 순간순간 내보내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남친과 드라이브에 나섰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신호가 와요. 못 참아요. 와우, 방지턱 기회예요. 뿡뿡뿡뿡뿡. 이 나쁜 쉐이. 개념을 밥 말아 먹었어요. 이럴 때 모른 척 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더 난리예요. 근육과 상영 후 방귀 소리가 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질 성형 수술 중에서 입구 쪽을 좁게 하는 수술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입구 쪽을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 안쪽을 좁게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춘의 선수, 옴나무새를 고치며 달릴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사람보다 빠른 다리를 가진 이 선수. 그러고 보니 컨디션이 보통이 아닌데요. 그녀의 대단한 스피드에 사람들을 휘청갑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녀의 운동 사랑은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선수의 운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튼튼한 팔을 위해 턱걸이를 시작합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잘하는데요. 그녀의 운동 사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평소 골반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없나요? 예, 케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고 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강하게 조이고 있다가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운동이고요. 그 외에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은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 역할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데 케겔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늘어난 질 부분의 그 수술 말고 케겔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그것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표현이 뭔가 하면 저도 뭐 권상우 씨라든가 비와 같이 아주 몸짱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뭐 헬스클럽에 가서 몇 시간씩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 못 만든 거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육이 닫혀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운동의 효과를 보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복주머니 예를 주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복주머니의 특징이 입구 쪽은 넓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무줄이 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다시 넓은데 안에서부터 큰 물건을 꺼내다가 이 조여져 있는 고무줄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을 때 이 고무줄을 내가 계속 잡아 당겨서 운동을 시킨다고 이 고무줄이 다시 이어서 붙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반대로 이 고무줄이 끊어져 있는데 이 천만 잘라서 좁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손을 넣어서 물건을 꺼내고 넣고 할 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막아버리니까 천이 찢어지던가 내 손이 안 들어가는가 둘 중에 하나가 생길 수 있겠죠. 바로 이 끊어져 있는 근육을 제대로 이어준 다음에 이 고무줄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그 설명이 아주 괜찮은데요. 그 질 성형 수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술들이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예, 다른 수술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음순 성형 수술입니다. 말 그대로 질 입구의 좌우에 질 입구를 감싸고 있는 소음순이 그림과 같이 커져 있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커져 있다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이 커져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또는 자리에 앉을 때 또는 뭐 잠자리를 가질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 아니면 소변이 거기에 묻으면서 피부가 손상이 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항상 손으로 이렇게 손이 밑으로 간다. 아니면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아이들이 뭐 항문으로 옷을 입었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자꾸 손이 밑으로 가서 옷을 빼내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소음순 성형을 해보는 것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양귀비 수술이라고 하는 G스팟 돌출 수술인데 일단 G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입구에서부터 질 안쪽으로 손가락으로 한 2마디 정도 들어간 부분이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을 했을 때 동전 크기 정도로 커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일 큰 성감대가 소위 말하는 클리토리스, 음액이잖아요. 음액과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으로 그것이 많은 신경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태생기적으로 남성의 성기와 상동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G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부를 해보아도 그것이 전혀 커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유일하게 그것이 연결되는 거는 아까 말한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이 지립구에서부터 약 2, 3cm 들어간 부분부터 근육이 시작된다. 바로 그거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을 했을 때는 이 근육은 수축이 될 수밖에 없고 벌어져 있는 근육이 아니라 조여져 있는 근육일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입구 쪽이 튀어나오면서 성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즉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을 받으면 이렇게 거기다 이물질을 넣는다든가 하는 수술이 필요 없이 성적으로 굉장히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수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음액 성형 수술인데요. 음액 성형 수술은 말 그대로 클리토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성감대가 많이 덮여 있어서 자극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하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표피가 너무 그러니까 표피가 커져 있거나 표피가 붙잡고 있는 인대가 너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는 소음순이 너무 커져 있을 때는 성관계 시에 소음순이 이 음액을 잡아당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반드시 수술을 받으셔야지, 문제가 없는데도 너도 나도 이거 하면 좋댄다 하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음액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소음순 성형 수술이라든가 다른 음액 성형 수술, 이런 모든 성형 수술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와, 참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골반적 근육 복원술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함께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사실 이 방송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식이나 뭐 지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엔 그러면 잘못된 상식이 무엇인지 좀 한번 되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성형 수술에서 잘못된 상식을 이제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성형 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무조건 최신 기법이 좋다. 그렇진 않습니다. 최신 기법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수술을 골라서 자기에게 필요할 경우에 그 기법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질 안쪽에 주름을 만들어준다. 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요즘 뭐 웨이브 질성형, 뭐 지렁이 수술, 빨래판 수술이라는 이름까지도 붙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질 안쪽에 주름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주름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주름이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복주머니 얘기를 해드렸듯이 고무줄이 조여주면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는 공간에 비해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분비물을 많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벌어질 때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주름이거든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뭐 상처를 만들어서 흉터를 통해서 주름을 형성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점막은 못 쓰는 점막, 손상된 점막에 대해서 분비물을 오히려 더 감소시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처럼 조여줌으로써 주름을 만드는, 임플란트도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근육을 대신해서 조여주는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질성형 수술을 하면은 부작용은 반드시 생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질성형 수술뿐만 아니라 몸에다가 하는 모든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 몸에 있어야 되는 조직을 잘라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 몸에 없는데 넣어주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술을 하면서 내 수술 부위 주변에 있는 중요한 어떤 구조나 장기나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수술을 전문의와 상의를 꼭 하고 전문의에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질성형 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보듯이 첫 번째, 질 입구가 아니라 질 안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쪽은 말 그대로 조금 벌어져 있으면 그걸 닫아주는 정도의 수술이 필요한 거지, 좁게 만드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쪽을 좁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술만큼 중요한 회복 단계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수술은 근육을 제가 실로 묶어놓는 과정이고요. 이 다음에 얘네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근육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4주라는 기간 동안에 회복을 잘 시켜서 잘 붙어야지. 만약에 다리 근육을 다쳤을 때는 다리 근육을 붙여준 다음에 우리가 캐스트, 소위 말해서 기부스라고 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이유는 근육을 잘 붙게끔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골반적 근육도 거기다가 기부스, 캐스트를 감아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다 잘 따라만 주시면은 회복이 잘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예. 세 번째는 배뇨 작용, 배변 작용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수술을 통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유의사항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부관계를 실온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가암 여성의원의 염윤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메디TV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발기 장애가 있습니다. 처음 발기는 잘 되지만 관계 시 사정까지 가지 못하고 관계를 중단하게 됩니다. 심한 건 아니지만 약을 먹거나 치료받는 걸 부담스러워하네요. 그래서 둘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골반적 근육 보건술을 받으면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진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남성의 성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이 시기라는 것이 보통 사회적인 지위도 잃는 그런 시기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성이 가장 수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폐경 전후의 시기라 그러면 남편은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50대 좀 중반, 초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위치도 어렵고 부부간의 잠자리에서도 이 보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정까지 가지를 못하고 부부관계가 중단이 되고 한다 그러면 야 이제 나는 늙었구나,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가 없나 보다, 이런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남편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드리면 손바닥도 맞닿아야지 소리가 나듯이 결국은 여성의 어떤 넓어진 질과 남편의 떨어진 힘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을 통해서 결국은 질을 좁게 만들고 부부간의 잠자리에서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면 많은 환자에 의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수술 후에 남편분들이 오히려 좀 더 사정을 빨리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좀만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듯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박민 씨가 또 해주시죠. 네, 화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둘째를 출산한 30대 주부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이 넘게 부부관계를 안 하다가 얼마 전 부부관계를 다시 했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출산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현재 마땅한 원인을 못 찾는데요. 저는 아픈데 남편은 질이 넓어졌다고 하고 저 같은 사람도 골반적 근육 보건술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출산 후에 부부관계를 하면 통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성은 아프고 남성은 넓다고 하고 아니 원장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요? 여성이 성관계 시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진찰을 통해서 뭐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질입구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병원에서 출산을 할 경우에 회음절개를 한 이후 그것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입구 쪽을 굉장히 좁게 만드는 그런, 특히 뭐 하는 김에 같이 뭐 입구 성형수술 또는 이쁜이 수술을 같이 받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입구 쪽이 좁아져 있을 때 삽입 시에 여성은 굉장히 성교통을 느끼게 되는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입구 쪽이 아니라 질 안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쪽은 더 휑해졌다, 뭐 넓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찰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안쪽을 좁게 함으로써 입구 쪽이 좁아진 것을 덜 느끼게끔 만들어서 남자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입구 쪽 상태가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좁아져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질입구 확대 수술을 통해서 입구 쪽을 넓혀주는 수술을 함께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출산 후에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옆에 사람들 이게 좋다, 이런 수술이 좋다, 이게 최신 기법이라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쪽에 많이 쫓아가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부간의 어떤 만족도. 예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부부간의 시간이 같이 할 시간도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떠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부간의 시간도 많이 갖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됐을 때 결국은 내 몸이 망가진 거를 그때 가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 복원 수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분들이 부부간의 생활에 보다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성의 평균 나이는 약 80세 정도였죠. 근데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나면 100세가 넘을 거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만큼 남은 인생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남은 기간을 황혼기를 보낼 건지 황금기를 보낼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유, 황혼기냐, 황금기냐. 정말 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감 여성의원의 염윤석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취재도 잘해주시고 많은 질문들 같이 잘해주신 박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를 확실하게 신혼으로 되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부관계가 신혼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저녁 신랑, 신부,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여보면 부부관계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충전 행복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